이 계획을 짰는데 하루가 너무 알찬 거야. 갑자기 가슴이 막 웅장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 계획이 갑자기 지켜지지 않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조금 박해지셔야 돼요. 응? 관대해지면 안 돼, 갈수록. 이 시기쯤 되면은 참 신기해. 학생은 바뀌어도 수험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쯤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뭔가 혼자 하려는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라이브 수업이 없을 때는 갑자기 11월부터요, 장기 환자가 생겨요. 계속 아파. 매일 아파서 결석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출첵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뭔가 혼자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11월부터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계획을 짜. 그래. 7시쯤 일어나서 눈곱 띄고 세수하고 잠 깨면 7시 반이야. 이때부터 공부 시작한다. 그리고 한 아점 정도 되는 밥을 12시 정도에 먹어요. 30분 만에 먹어야 재놓고 1시간 정도 먹죠. 그리고는 또 공부해야지 했는데 조금 낮잠이 오니까는 잠 깨야지 하고 유튜브를 15분 보는 척 1시간 보고 쭉 공부하고 저녁에 밥을 먹죠. 저녁에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해야지라고 요렇게 일단 계획은 짜. 이 계획을 짰는데 하루가 너무 알찬 거야. 갑자기 가슴이 막 웅장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 계획이 갑자기 지켜지지 않는 마법이 생깁니다. 7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참새 짹짹 9시에 눈을 떠요. 괜찮아. 2시간 정도? 이따 2시간 늦게 자면 되지. 공부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뜻대로 잘 안 돼.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기만 하고 딱히 복습은 마음에 안 들고 채점하고 틀리면 기분이 계속 안 좋아서 대학엔 갈 수 있을까? 이러고 또 시간을 태워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 배고프니까 밥 먹고 열정 밥 먹고 자. 갑자기 이 계획이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 새벽 감성이 살아납니다. 새벽에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나는 깨어있다라는 게 괜히 기특하고요. 모든 게 조용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은 들지만 글쎄 공부가 잘 되진 않아요. 그냥 된다 싶은 느낌만 있죠. 그냥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자꾸 내 자유를 뺏기고 남들은 놀 때 나만 못 논다는 생각에 애매한 보상 심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도 않아 놓고 힘든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만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꾸 이 힘든 삶, 한별이 고생하고 있어. 기특해. 너무 불쌍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스르륵 잠들고 깨어나서 눈이 팅팅 부은 모습을 보며 역시 난 고생했어. 마음고생만 했죠. 공부고생이 아니라. 그래서 처맞기 전까지 멋진 계획이 있다는 타이슨의 말은요.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아있을 길이길이 보호될 그런 명언이겠지. 이렇게 돼요, 보통. 공부를 할 때 내가 오늘 얼만큼 공부하고 뭐를 외웠고 뭐를 풀었는지 줄거리가 나올 만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보냈던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있었으니까 나는 고생했어. 아프니까 청춘이지. 하고 내 게으름을 효율성으로 포장을 하면서 갑자기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 선택과 집중이다. 어휘와 독해를 판다. 시험엔 독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독해가 잘 안 되거든. 패스. 문법을 해서 어휘와 문법이 더해지면 구조가 보이니까 글이 읽힐 거야 라는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미적분을 풀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이도저도 안 되면요. 한 시험 앞두고 20일 정도쯤부터 갑자기 책상에 단어장만 있어요. 한 3권 놔두고 이 단어만 외우면 될 거야. 갈수록 본인이 포기로 향하고 있다는 건 몰라. 효율성이란 말로 게으름과 포기를 예쁘게 포장하죠. 뭐라도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내 실패가 빗바라지 않고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이미 예정해놓고 예상해놓고 이것이 최대한 초라하지 않고 그 불굴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든 일궈낸 결과임을 증명하려고 뭐든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 내가 공부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감추고 안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보통 생겨요. 이 과정이 제가 수능 때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00만점에 163점 나왔어요. 야, 인서울권에서 예비 226번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깜짝 놀랐네. 80년대생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때. 6차 교육과정 마지막이었거든요, 제가.
예, 그때 이렇게 살았었거든. 근데 학생만 바뀌고 수험생은 똑같습니다. 내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수험생들이 편입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계획이라는 걸 짜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시험 점수 말고 응? 공부한 결과를 얼만큼 만들어 놓고 나에게 보상을 주느냐를 봐야지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나에게 주는 보상은 그냥 사탕이죠. 응? 내가 오늘 공부를 몇 페이지 하고 얼만큼 외웠고 무슨 지문을 읽었고 어떤 주제를 잡았고 등등등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내게 보상을 주는 건 상이지만 글쎄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난 별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시기쯤부터는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엄격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 매번 듣던 거, 수업 때 들었던 거, 알았던 거, 그래서 뭔가 권태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워가는 과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조금 박해지셔야 돼요. 응? 관대해지면 안 돼, 갈수록. 그러면 이제 자꾸 타이타닉 되는 거지,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아까